예, 반갑습니다. 오늘 꽉 차서 많이 떨리네요. 예. 예,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7월 취임 이후 반년이 참 길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물음표, 생각을 함께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각동 주민들을 만나고 1,400여 명의 공직자를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내는 산고를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과 정의로움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격려와 때로는 채찍질로 함께해 주신 고향 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그간 정립해온 2019년 시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고향 시정의 가장 큰 무게 중심은 시민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흔히들 개수와 퍼센트를 사용해 쉽게 일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는 한 개의 일자리가 비교 우위를 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고 절박한 일입니다. 새해부터는 월 2회 일자리 정책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토론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청년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아카데미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초부터 운영되는 방송 영상 콘텐츠 창업지원센터인 경기문화창조 허브는 내후년까지 170건의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스스로 자족하기 위한 평화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자족 기반 마련은 주택 위주의 건설과 인구 팽창을 거듭해온 고양시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례시 준비와 더불어 고양 테크노밸리, 대곡 역세권 등 굵직한 4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북 교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기 북부 연계 통일동제 특구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공사에 750원의 현물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70여 년의 오랜 단절 상태로 인해 현재 언어를 비롯한 모든 표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인 고양시를 남북 표준을 맞춰가는 시범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형 상권의 근해를 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신경 쓰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6%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 화폐, 고향페이를 도입하고 2020년을 목표로 사회종합유통센터를 건립 추진합니다. 개화에서 지축까지 고른 발전을 통해 도시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도시도 나이를 먹습니다. 고도심, 신도심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1기 신도시도 건설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균형 발전의 키워드는 도시 재생입니다. 도시 경쟁력은 도시만의 색깔, 즉 고유성에 있습니다. 단순한 노후 건물의 유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개발로 공동체의 원형을 회복하는 도시 재생에 주력하겠습니다. 행정 효율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청사 건립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은 외부로의 이동, 즉 서울 출퇴근을 위한 광역교통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소외 지역 중심의 공공형 버스, 누리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내를 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이루는 필수 SOC인 환경에 더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양시 키워드가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비전은 환경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 기후협약을 이해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자체 최초의 남북권리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하천에는 가로수길이 생겨나고
일산 문화공원부터 호수공원까지 녹지 축을 조성하여 더 넓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6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해 한강하구, 생태역사,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천혜의 습지인 장항습지의 남사루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등 공유 공간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합니다. 교육, 복지, 안전 등의 분야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만 24세 청년 배당 시급, 산후조리원 50만 원 지원 등 도시책과 연계한 정책 외에도 고양시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굴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 조기 검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 공공 와이파이 확대, 도서관 내 창업 공간 확충, 폭염과 폭탄을 동시에 피하는 혼합형 버스 쉘터 등 골목 거리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원합니다. 더불어 고양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등 총 7건의 생활밀착형 조례를 통해 생활밀착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선 7기 비전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1월 중순 이후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역점 분야인 평화경제, 환경, 재생 분야에 있어서 조직을 더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발망해온 큰 도시가 더 큰 행복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화상을 쫓는 고달픈 질주를 멈추고 차가운 건물의 한기가 아닌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로 채우고자 합니다. 반성에서 출발해서 변화로 마무리될 2019년 고양시의 랜드마크는 시민입니다. 도시를 위한 성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성장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희망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시민이라는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네, 이어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칭을 기자님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할 텐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면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이 중복되지 않게 한 분당 한두 가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이성호 기자입니다. 남북 표준 시공도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쓰시는 단어가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북 교류가 오랫동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접경 지역 지자체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경기도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포괄적으로 드리자면은, 시장직을 직접 맡아보시니까 좀 7개월째 적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점도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로 예상됩니다. 스스로 평가는 시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평가하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남북 표준도시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각 지자체들은 북한 관련 사업 이것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상 북한을 그러한 사업이 내 정치적 성과를 위한 이런 대상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그거와 다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스포츠 단일팀이 구성돼서 대회에 나가도 급할 경우에는 용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절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합숙을 한 달 해도 원래 쓰던 용어를 쓰지 표준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팀워크를 갖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소년 때부터 채용 용어, 체육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숙을 통해서 같이 하고 하나의 또 다른 예를 들면
교량을 지나갈 때 우리는 40톤 이상을 그 무게중심을 아니 하중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저쪽에 30톤 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걸 전부 40톤 이상의 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새로운 노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차가 많이 그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 북측에서 사고 났을 경우 또 남측에서 사고 났을 경우 과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가 이런 실질적인 학술 세미나를 고양 킨텍스가 있는 고양에서 위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고양시라는 지명이 북측의 관계자들 그리고 정치권 집단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익숙하도록 해서 그것이 고양시와 그 북측과의 우호적인 그 인상을 심도록 해서 우리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그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도의원을 8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보면 많은 부분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단점은 사실상 지난 6개월 동안 언론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지자체장님들께서는 큰 대형 사업도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상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까 이런 것들에 골몰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너무 정치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 감독님입니다.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 발표 자료 유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는 대표 공약 가운데 고양회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기장님이 대표 공약 가운데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그 다음에 손실 부분은 시가 책임지겠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지금 걸고 나오셨습니다. 기장님이 지금 생각하신 할인 혜택 6%는 후보 당시에 고향 이것인가 고향 페인가 아니면 지금의 고향 페인과 다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할인 혜택 관련해서 시장님이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고양페이를 사용하면 할인이 6%가 더 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사면 100원의 6%가 추가 할인이 도와 시가 부담을 해서 이제 그 매칭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물건도 더 싸게 살 수 있고 지역의 그 유통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살린다 이런 개념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양페이는 올 상반기에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첫 줄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뭐 어떤 그 민선 7개 기준도 다 좋은데 지금 취임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 세간의 평, 그러니까 시민의 평이나 공직자의 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취임하셔가지고 사회관 인사를 이제 단행하셨는데 의회를 좀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의회 쪽에서도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것도 뭐 일종의 이재준 시장의 갑질 인사 같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의회하고도.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선 7개 어떤 비전이나 공약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소통이 먼저고 인사가 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에 있어서 너무 뭔가 차분이 많은 걸 뒷소리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 원인이 뭔지, 네?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가 사실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것은 아마
60년생들에 대한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국장님들이 8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만약에 60년생들을 또 하게 되면 6개월, 1년 안에 또 8분이 또 하시고 내년에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십니다. 그러면 결국 6개월짜리 일하시는 국장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권을 갖고 일을 진행할까? 그분들 다 출중하십니다. 전부 다 해들고 싶고 사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결정을 내려서 적어도 국장님을 하시거나 이러면 직원들을 통솔하고 이렇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사실 이거를 누구랑 상의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침 자체가 밖으로 먼저 위원회 나가면 사전에 나가면 이제 문제들이 더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는 서운함이 있겠지만 새로 임명되신 2년 이상 남으신 이 공직자분들은 더 그 자리에서 그분들 목까지 대신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소통 문제는 요새 많이 지적을 당합니다. 근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양시 이익이나 고양 시민의 권리 내지는 고양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 쪽에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은 다 만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만남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해결책이 더 이상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이 서로 합의점을 찾거나 만들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아마 불통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그런 마음을 가진 서운함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도 오후 5시경에 의장단이 비서를 2분 보내와가지고 참석을 요구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조금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인사로 의회랑 상의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월권이고 그러고 더군다나 그것이 저는 이 정도 회에서 충분히 제가 한 답변 속에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을 의회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의드리고 이러한 전례는 사실 없었던 것이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둘째 줄에 세 번째 분 질문해 주세요. 경기신문 고정호 기자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장의 소리고 하나는 고양시의 산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분에 일본에 보면 시장님 목표 일자리 창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다녀온 데가 자활센터하고 여성 창업지원센터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사무실은 한정돼 있고 입주를 하려면 선정위원회에 서류를 내고 면접을 거쳐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서류 과정에 창업이고 또 자활센터는 다문화 가족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업자 등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입주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그 경륜이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입주를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들어왔고요. 하나는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꽃박람회, 4월 27일날 꽃박람회 되죠. 근데 시장님 공약을 봤어요. 꽃박람회를 덕양구 쪽에 이제 유치한다고 그 말씀이 있었죠. 그 기사로 제가 썼었는데요. 지금 덕양구 쪽에 가려면은 물론 매장도 있고 유통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접근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물론 거기서 같이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하겠지만 고양시가 꽃박람회 때 유로로 해가지고 걷어오는 수입이 3억 정도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5만 고양시고 소위 국제 꽃박람회인데 돈 3억을 걷기 위해서 유로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유치를 못해서 지역 경제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매표 행위를 하지 마시고 꽃도 좋지만 고양 호수라는 것을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호수와 꽃이 어우러지는 고양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쉽게 찾아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와서 고양시에 지역 경제에 돈을 쓰고 가고 식당 운영하고 하게끔 좀 할 여기는 없는지 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사실 창업센터가 고양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의 제약이, 그리고 안양 이런 데 가면 무역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 거기에 많은 창업 공간을 좋은 환경 속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자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브루맥스 타워나 이런 데 임대해 있고, 사실상 그 임대료나 관리비가 상당히 셉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그 창업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주 자격을 한번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모색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단가를 보니까 또 인건비 지급도 많이 다릅니다. 위탁업체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지만 지적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은 사실 일을 해도 이거 효율성을 따지면 전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이게 하나만 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수익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분산개체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꽃 박람회의 도시가 아니라 꽃이 제일 많이 소비되는 도시가 고양시여야 그게 꽃의 도시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원당 화훼 단지에 있는 화훼 농가들 중에서 일부를 개방하도록 부탁을 드려서 몇 개의 농가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모종을 심고,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와서 또 분양받아가거나 중간에 이렇게 와서 꽃을 구경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두세 번을 화훼 농가를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서 꽃이 매출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이 바로 또 화훼 유통단지가 들어와서, 저는 그것이 우리 고양시 장차 화훼 산업의 생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입장료 대비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수주의 정지태입니다. 이 시장님이 주신 정책 방향 총론에서 강론 5를 보면요, 교육, 복지, 안전 등에 대한 생활 밀착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건 쪽에는 정책이 없으신지, 왜 보건 쪽을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요, 2018년에 출입국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3천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균자를 포함한 메르스나 지카베이스, 댕기열, 홍역 등 AI 이렇게 보균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작년 통계적으로 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청에서는 에리노 현상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있고 이 창릉이나 여러 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대한 정책이 지금 하나도 여기에 개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은 전혀 갖고 계신 건지 안 갖고 계신지 정책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에 다 명기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단 하나, 오늘도 이제 일선병원 원장님하고 이제 면담이 있는데요. 지금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만큼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곳이 없습니다. 일산병원하고 암센터. 근데 하나 부족한 것이 아동병원입니다. 아동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이끌어온 병원이 서울역 뒤에 있는 소아동병원입니다. 그것이 폐원을 합니다. 결국 아동에 대한 출산이나 아동에 대한
저기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2대 목동병원 사태가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감염이 심각하게 세균들이 오염되어 있는 병원 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혼합되어서 치유를 받을 때는 저러한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건강한 식품을 먹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만 많이 건강과는 배치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래서 병원군에 더 취약하지 않겠냐. 그래서 국립아동병원을 함께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장차적으로 보면 저는 북한과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쪽에서는 지금 사실상 의료 기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제일 가까운 곳이 고양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아동 전문 병원, 국립아동병원이죠. 그다음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일산병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년이나 중장년을 생각하는 암병원 이렇게 되면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공공 의료 클러스터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오래 머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치료받고 그냥 하루에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서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머무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공공의료를 지원하면서 상생하면 저희는 분명히 전에 민선 5, 6기 때 지향했던 의료 관광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줄에 계신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다고요? 신할보의 임창범입니다. 50분 가세요. 시장님께서 생활 밀착형 맞춤 정책 중에서 24세 청년 배당도 좋고 산후 조리금 좋습니다. 근데 고양시에서 지금 출산한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고양시에서 온 축하 케이크입니다. 근데 축하 케이크의 가치가 저희가 배고파서 없어서 못 먹었을 때의 그 퀄리티가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부유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과거에 저가에 책정된 케이크가 와갖고 처음 출산하고 고양시에서 받은 선물로 굉장히 낙담을 합니다. 아마 그거는 어느 단체에다 물어보셔도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자동차 클러스터가 덕양구에 많은 준비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정책 중에서 자동차 문화와 자동차 관련한 어떤 언급이 전혀 없으셨길래 자동차 클러스터의 추진 방향과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이사님. 예, 고맙습니다. 아이가 출산했을 때 케이크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크 말고 다른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저가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자동차 문화는 사실상 저희들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파리 규약이 체결되고 버스 중앙차로에 그렇게 밀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자동차 소비 문화가 과연 정립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로 하시고 자동차 클러스터 부분은 저희가 그쪽 사업자 측하고 두 번 만나서 어쨌든 이것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계획안을 제출해야 국토부가 승인이 될 것이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이제 시의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그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익들이 있다라고 국토부에서 알고 있는데 국토부는 그걸 모를 거라고 본인들은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각심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좋은 안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뒤에도 합시다. 네, 이번엔 뒤쪽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해주세요. 저는 환경법률신문 환경전문지 기자입니다. 오늘 자료 내용에 그 도시를 이루는 필수 요건에 환경을 더 많이 투자하겠다 해서 상당히 그냥 전문지 기자로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 키워드가 이제 성장해서 환경도시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레미콘 회사 책임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 같으면 뭐 그런 대로 경기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 시장께서 허가를 내준 부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재임 기간 중에는 성장보다는 진짜 환경도시에 좀 신경을 해주시고 여기 나무관리 선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생각할 때 고향의 인구가 지금 106만인데 어느 정도 인구가 시의 적정한 선인가 그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나무 관리 선언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그 성장을 해서 그것이 지역 사회나 어떤 그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면 그것에 대한 권리는 과연 나한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같이 사는 사람한테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사실 그 큰 나무들 내지는 숲풀이 우거져서 다른 모든 그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살림을 내가 과연 권리를 얼마만큼 갖고 있길래 무단으로 다 그 벨 수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거나 지역사회나 내지는 어떤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그 녹지대들은 그 보호하도록 하고 시나 내지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는 거에 따라서 개발하거나 벌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고양시는 그 시 중심을 흐르는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천들 가에 그 우리 모래시계에 나오는 그 담양의 그 메타스퀘어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 하나가 이제는 상품이 되고 관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도심을 흐르는 그쪽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종을 결정을 해서 그 심어서 그 자체가 50년 후 내지는 30년 후에는 아 고양시는 정말 그 예뻐 거기 가봐야지 하고 우리가 살지 않은 세대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나무관리 선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는 지금 인구 그 합계 출산율이 0.96입니다. 동구는 0.90 이하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그 우리가 150만 도시 만든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구 통계는 전부 다 그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계 출산율이 추이를 보면 결코 그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가 특히 수도권에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가 언제까지 동력을 갖고 갈 것이냐 저는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양시가 지금 2030 계획에는 12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그 130만, 140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계획들은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개발 사업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 기대 수치를 많이 늘려놓으면 모든 시설들이 다 그만큼 과포화됩니다. 만약에 100만의 도시에 맞춰서 100만에 맞는 그 상하수도 이런 설비를 해야 되는데 130만에 맞추는 130만에 맞추는 상하수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이 예산이 낭비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인구 통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 합계 출산율이 0몇 대로 그러니까 1.0 이하로 떨어진 곳이 2.0으로 성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생존 전략들을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될 때 아닌가. 그러고 정말 청년들의 정책이 심각한 이유는 절실한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우리 그 인구 감소를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인류의 생존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 일자리,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주택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경일보 김재현입니다. 지금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지금 너무 나열되어 있는데, 뭐 복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시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돼서 약간 지금 뭐 맛배기도 아니고 이게 시장님이 어떻게 공약도 분명히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특례신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출근하기도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복지 직원들한테도 복지가 가져야 되는데 이 시청사 문제에서 조금 더 좀 언급을 지금 어디까지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해도 그 뭐 절대 뭐 보안 속에 지금 주의하고 있는 걸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시청사 문제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한번 조금 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장에 지금 민선 7기가 들어선 지 6개월 됐습니다. 지금 고양시 전역에 바깥에 나가다 보면은 민선 5기, 6기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꽃보다 아는 사람들의 도시 무차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가지고 뭐 평화시장 미련 고향 이수롱이 뭐 지금 가고 있는데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민선 5기, 6기, 7기가 같이 짬뽕 계속해서 갈 것인지 이 지금 온 동네에 지금 도배를 내고 있는 이거를 뭐 이렇게 좀 예산을 들어서 이거 좀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사 관련해서는 사실 12월 7일 날인가요? 그 12월 7일 정도 그때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부분이 방향이 수정이 됐고 원래 12월 31일까지 그 용역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수정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이제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제 의견을 들어서 수정 내용을 담아서 최종 보고 회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조만간에 그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 결정이 나면 그건 이제 위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결정이 나면 저는 그 시청 이번에 이제 조례를 아마 2월달에 저희가 상정을 하는데 그 고양시청사 건립 기금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건립 기금을 저희는 차근차근 비축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 세계적인 공모를 국제적인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이 시청사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양시 미래 그리고 고양 시민들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자원이라는 것이 저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에 가면 그 화력발전소 하나를 미술 박물관으로 바꿨는데 3천만 명이 옵니다. 그거 하나 보러. 고양시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청사를 짓는데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고 그것이 이렇게라고 해서 그 자체부터가 화제가 돼서 저희는 고양시에 그것이 상징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당대가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대가 영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우리들이 지금 고민했던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더 나은 그 삶을 더 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할 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건설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제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저희들도 좀 제거하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거하는 비용이나 다시 하는 비용이나가 이게 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가 소요되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약 9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9억만 들여서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면 너무 예산 낭비지 않느냐 이렇게 했고 자유로의 대형 간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두 개는 좀 바꾸라는데 하나만 바꿨습니다. 하나는 저는
킨텍스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들한테 좀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벌자. 어차피 거기가 고양시 관문이고 국제적인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거라면 저는 의당 그 우리 고양시 대표 브랜드인 킨텍스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실무부서에 중요한 그 안내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임대를 쓰면 다 놔라. 그러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그 소멸되는 거, 그리고 훼손되는 것들은 철거하고, 그러고 우리가 꼭 필요하고 한 것은 우리가 그 시정 슬로건을 부엌의 범위 내에서 듣죠.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임대가 안 나가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서 그럼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새로운 시정 슬로건으로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사 원래 위치가 추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원래 그렇게 되는지 수반처만. 아니 그거는 지금 용역 결과가 그걸 담을 거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저희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기울보의 조병구입니다. 시장님께서 지역 균형 발전의 키워드를 도시 재생이 있다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원당과 화전에 이어서 삼성, 일산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에서 각각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갈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아마 준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올 새 그 기자회견이 이 연두 기자회견을 마치시고 나서 또 우리 그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초도 순시 계획이 있으시면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연해서 이번에 이춘표 부시장을 그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그 부시장 선택에 대한 그 인선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재생은 사실 그동안은 그 원당, 능고, 그 일산 이런 쪽으로 대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전체가 다 도시재생 사업대상지역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 때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130억인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는 재투자가 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이 지원을 해서 더 오래 쓰도록 그 보강하는 작업에 같이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그냥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그 함께 있었던 이웃과 내지는 그곳을 누렸던 상점, 거리 이런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고양시 그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뉴타운 지역이었다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바뀌었던데 이런 데들 또 삼성 지역 같은 경우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도시재생의 미래, 도시 미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로가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초도 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조직 개편이 이제 1월 중순 넘어서 될 텐데 그거 되고 나면 업무 보고 받는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도 순시는 그것이 다 조직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춘표 부시장님께서는 사실 저랑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시정책을 주도를 했고 제일 이 도시재생 분야 그다음에 도시 어떤 앞으로의 미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제일 실력이 입증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모셔오면서 고양시에는 이제 상당히 기회가 왔다. 왜냐면 그동안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자본 출자도 안 돼서 사실
그 테크노밸리 하나 하는데 2,500억 들어갑니다. 킨텍스 제3전 시장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1,100억이고 대국역세권 개발하면 1,300억이고 이 돈들이 계획만 있지 사실 자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지만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투자하지 않으면 그러한 기회가 와도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 그리고 사업권을 다른 공공기관에 빼앗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사실 경기도에서 총괄하셨던 담당 국장님이십니다. 아니 실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도 그 국토부에 계신 분을 모셨고 이제 경기도 그러니까 국토부와 경기도 모든 실력자를 다 모셔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이제 도시의 미래가 철학과 내용을 담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익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익도 많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도시가 설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우리 도시장님. 시장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고양시 시민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 맞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5분 정도 남아가기로 마지막 한 분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네, 아직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행사 끝나고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님도 참석할 계획이니까요.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이재원입니다. 우리 저 시장님 지금 취임하고 6개월 만에 정말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우리 모든 참석한 기자들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는데 답변이 상당히 좀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에 대한 각종 현안이 있으면 시민국장들이 시간에 그냥 날짜에 관계없이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도 국장들도 2년 이상이 남아야 제대로 책임지고 수호식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런 어떤 브리핑룸 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기자들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지금 기존에 기자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어떤 현안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브리핑할 수 있고 기자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적동해 줬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전하게 기자실 운영이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과연 언론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도의원을 필연하시고 1등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의원에서 집행부의 수장으로 바뀌면서 역기사지의 입장이 됐고 또 그랬을 때 우리의 언론 역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또 부드러운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장님이 쓴 생활정치, 이재준 생활정치 모노다큐라는 한영터미널 육사안보 그걸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서 저 상당히 감명 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용복 선생님에 대한 장례식장에서 우리 이 시장님이 차필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내가 정치를 왜 하는지 처음부터 정치하는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 정치하는 마음을 처음처럼 살라고 해라. 내가 마음 같은 대로 살라고 해라. 이렇게 했던 그런 말씀을 언급하면서 시장님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과 어떤 정치 어떤 시장으로서 어떤 기조가 보였어요. 그런데 과연 제가 이제 전임 시장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초심 그러지만 또 몇 개월 지나면 초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초심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초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시장님이 6개월 정도 됐고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는데 사실 3년 6개월이라는 게 엄청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3년 6개월에 대한 어떤 그 초심에 정치는 우리 정치인으로서 그런 어떤 초심이 뭔지 또 지속적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초심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개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실국장 브리핑제는 사실상 정책을 좀 더 우리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그 정책이 어떤 의미이고 그 시대에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브리핑 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떻게 그 현실화하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합의가 되면 그대로 저희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언론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모든 권력이 비판이 없어서 내지는 비판에 그 눈을 감거나 길을 막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그 전혀 아닌 것을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은 사실상 그 뭐라고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때는 사실은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사실 저희 공직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명예나 그분들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그리고 공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때 보면 그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우리 그 고양시 출입하시는 모든 언론인들께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만 제한다면 저에 대해서, 그 시정에 대해서 가감없이 비판해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해 주시는 것은 적극 그 환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말에 그 사실 차를 이용 안 하고 그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 토요일, 일요일. 그 물론 이제 꼭 그 해야 되는 행사가 있으면 관용차를 이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저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초심을 갖고 싶은 것이고, 그 주일날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동네 카페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강건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는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래 말하면 그분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저한테 시민들이 그 부여한 기간까지만이라는 겁니다. 제 시장실에 가면은 시장실을 처음에 많이 이렇게 치장을 하자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치장하는 비용도 사실상은 허례다. 그것 때문에 시장실에 권위가 있고 없다면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 허례가 아니라 사실상은 거기 와서 정책을 논의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 자체가 이 시장실을 꾸미는 그 권위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이든 얼마든 간에 제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고 이 자리는 누구나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갖는다고 오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는 그렇게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그것이 권력이라는 거죠. 사실 마키아벨리가 책을 썼을 때도 그런 의도로 썼던 것이 악용되어서 내지는 오용되어서 자꾸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폄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정치라는 것은 저는 모든 시민들이 합의체로 이루어지는 숭고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넘어서거나 그것을 폄하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면서 또다시 6개월 전 내지는 1년 전을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제 임기가 끝났을 때 그때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언제나 시민으로 돌아갈 마음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는 길에 자꾸 아닌 일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그런 시장을 흔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익은 고향 시민이 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국가가 갖고 가야 될 이익이지 개인들이 일시적으로 수단을 이용해서 편취하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그런 분들은 사실 고양시장이 언로가 막혔다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일정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시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리고 항상 돌아보면서 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시장 개인이 잘나서 정치를 하고 시장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받들고 그리고 고양시 이익을 위해서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신다면 더 좋은 정치로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언론인 기자님들 정말 어렵습니다. 될 때마다 하나하나 질문할 때마다 많이 어려운데 서툽니다. 그렇지만 많이 도와주신다면 진심은 항상 여기 계신 기자님들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